대규모 공장을 이제 내년 중에 아마 추가 증설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보다 한 3년 정도 앞서서 글라스 기판을 세계 최초로 이제 출시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글라스 기판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글라스 기판 대규모 공장 하나를 지을 때마다 매출이 1.5조에서 2조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뭐 증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외에 생성형 AI 산업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2차 전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좀 글라스 기판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결국은 생성형 AI 산업은 향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뭘로 돈 벌죠? 검색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검색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 방식하고는 다르게 생성 AI 검색이 나오면 이게 기존의 이제 검색은 사실은 기존의 검색 서비스로는 생성 AI 검색 서비스에 아마 이제 좀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거대한 구글의 이제 사업 모델이 사실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구글 입장에서는 이 생성 AI 관련한 이 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구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향후 미래 시장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고, 물론 이제 이건 생성 AI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에 굉장히 여러 개 중에 하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럼 구글이 그런다고 하면 다른 기존의 뭐 중요한 빅테크들이 그와 관련한 투자를 안 하겠냐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는 것이고,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뭐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그 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냐? 이 기본적으로는 생성 AI를 가동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를 쌓아야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일단 쌓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들을 기계학습을 시켜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값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연산을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고성능 칩이 필요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의 GPU 시리즈, 고성능 칩들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 거고,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의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고성능 칩과 고용량 메모리만 필요한 것인가? 그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가동이 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지으면 이게 몇백만 가구가 사용하는 그런 전력량을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칩을 훨씬 더 고효율 칩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뭐 글라스 기판 같은 것들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글라스 기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양한 칩과 메모리들을 이종 접합해서 기판 위에 올려서 그리고 그 메모리와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고효율을 고성능을 구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처리 능력을 이제 굉장히 끌어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굉장히 하여튼 단위 면적당 고집적도의 하여튼 칩과 메모리를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많이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면적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유기적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칩이나 메모리가 작동하면서 발열 문제가 생기면 그게 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글라스 기판이라는 것이죠. 글라스 기판을 사용하면 이렇게 칩과 메모리에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어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래서 대략 한 기존 기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연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전력 소모량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해야 되는 거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하게 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끼는 것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효율적인 뭐 칩을, 고성능 칩을 뭐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판도 글라스 기판 같은 것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스 기판은 향후에 생성 AI 산업 성장과 더불어서 결국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SKC가 글라스 기판 사업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SKC 같은 경우 2018년부터 글라스 기판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그 어떤 다른 업체들보다 빨리 그 글라스 기판 사업에 이제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SKC가 국내 애널리스트들과 그다음에 미국 현지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서 SKC의 글라스 기판 사업체인 SK 앱솔릭스 미국 현지 공장 라인 투어를 진행했어요. 라인 투어를 진행한 그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양산 공정이 상당 부분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10월 중에 고객사에 첫 샘플을 인도하게 될 것 같고요. 고객사라는 것은 이미 그냥 뭐 잠재적인 고객사가 아니라 이미 사실상 확정돼 있는 AMD라고 하는 칩 메이커. 이게 이제 AMD는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GPU 시장 이제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리기판이 필요한 거고, 또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인 뭐 아마존 같은 업체, 메타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미 공사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이제 샘플을 아마 이제 올해 4분기 중에 인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년 고객들이 이제 테스트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이제 양산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VM이라고 하는 소규모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 소규모 공장을 가동해서 그게 이제 웬만큼 양산이 된다고 하면 글라스 기판 품질 테스트를 거친 고객사들이 추가 주문이 이어지면 HVM이라고 하는 대규모 공장을 이제 내년 중에 아마 추가 증설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보다 한 3년 정도 앞서서 글라스 기판을 세계 최초로 이제 출시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SKC는 뭐 기존에 화학 소재도 했고, 또 한편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동박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업체였는데, 지금까지는 그 화학과 동박 사업이 SKC의 주력 사업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1, 2년 사이에는 글라스 기판 사업이 이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이제 부상하는, 그래서 부각되는 그런 급격한 전환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 회사의 글라스 기판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뭐 글라스 기판 그 대규모 공장 하나를 지을 때마다 매출이 1.5조에서 2조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늘어나는 식으로 증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시장 가치를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몇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 SK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도 뭐 초기에는 좀 그랬고 2차적인 동박업체로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글라스 기판 이 주력 사업인 업체로 이제 봐야 되고, 그 급격한 전환의 과정에서 사실은 주가가 향후에 어떤 성장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좀 기대해야 될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칩스 액트에 근거해서 보조금 1,000억 원 가량을 수령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미 연방정부로부터 다시 추가 보조금을, 더 큰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이제 그 유일한 후보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한다고만 하면 SKC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 칩스 액트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에 다시 추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글라스 기판 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는 계속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C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SKC 같은 경우 상반기에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장중 기준으로 대략 한 15만 원 전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이걸 2차 전지 섹터에
기업으로 보자면 뭐 다른 2차전지 섹터가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제가 처음 소개할 때가 역시 한 7, 8만 원일 때 소개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한 뭐 2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게 올해 상반기에 20만 원까지 갔다는 걸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는 또 추가 보조금 수령이라든지 또 고객사에 샘플을 인도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그 소식들을 계속 들려오면 아마 상반기에 기록했던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뭐 아마 양산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순조롭게 뭐 앞날은 늘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비교적 뭐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가 순조롭게 이제 그렇게 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가는 뭐 지금보다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구간이 그렇게 투자하기 나쁘지는 않은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뭐 가냐 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계속 뭐 왈가왈부가 많은데, 짧게 보시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길게 보시면 이게 거대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 속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지금 불가피하다. 이거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규제 체제, 그다음에 그 미중 간의 어떤 대결 구도, 경제 블록화 현상, 이런 등등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거는 뭐 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고, 그 속에서 K 배터리의 성장은 매우 확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시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크게 보답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혹시 지금 2차전지 투자하고 있는데 뭐 당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혹시 뭐 조금 낙담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 없다. 오히려 뭐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조금씩 더 사모으는 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거론한 종목들은 제가 일부 종목들은 제가 앞에 뒤에서 설명했던 SKC라든지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보유자의 편향상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투자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